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서도, 그리고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다 주는 그 아주머니에 대해서도 내 어머니랑 똑같은 존재구나 라는 그런 진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 나를 도와주는 존재밖에 안 남게 되는 거예요. 이 분리감이 강하면 이 적이 많아지는 거지만, 이 분리감이 해소되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남게 되는 거죠. 오늘은 호오포노포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이제 호오포노포노 라이프다 이렇게 붙여봤어요. 제가 2024년에 읽은 책 중에서 탑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호오포노포노의 비밀인데요. 2024년에 제가 매년 한 100권 정도의 책을 읽더라고요. 보면은 1위가 놓아버림이라는 책이고, 2위가 호오포노포노의 비밀이다. 호오포노포노가 왜 이렇게 좋냐면 인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뭐라고 정의하냐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참 말로 설명하기 힘든 건데, 일종의 분리의 해소다. 분리 해소. 시타르타라는 소설에 보면은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있잖아요. 거기에 옴이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은데, 요거 있잖아요. 제가 매일 과제할 때마다 붙여서 쓰는 게 이게 옴인데요. 이 옴이 뭐냐면 일종의 일원성,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원니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분리 해소가 바로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옴. 그러니까 이 시타르타를 돌아보면 주인공이 이제 옴이라고 막 외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분리의 해소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란 게 항상 분리를 막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가 있고, 나라는 뭐 개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너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르다. 분리를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나는 너와 다른 존재다. 우리 가족과 너희 가족은 다르다. 우리 나라와 너희 나라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옴이에요. 원, 나와 너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서, 여기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왜 좋냐면, 나와 너가 다르지가 않다. 당신이랑 부처님이랑 다르지가 않다. 하나다 라고 하는 게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스타르터도 불교적인 요소가 들어간 책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와 너가 같다는 게 딱 호오포노포노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저는 이제 분리의 해소다. 분리가 사라진다. 그렇게 정의를 한 거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제가 요거를 아주 깊숙하게 체험을 한 경험이 있어요. 이 분리의 해소에 대해서 나는 너와 다르지 않다. 나는 너와 같다. 그거를 경험한 아주 체험이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호오포노포노를 아주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호오포노포노는 삶이다. 그래서 호라이프가 되는 건데, 일하던 시절에 그 얘기예요. 일하던 시절에 뭐 제가 BTO가 있고, 그리고 한 3명이서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뭐 동료 일. 그런데 뭐 항상 이제 조직 생활이라는 게 팀을 이뤄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한 명이, 얘가 이제 동료 2인데 이분이 빌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종의 한 팀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빌런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어느 사회에 가든 이런 이제 빌런들이 항상 있는 건데, 이게 그 보존의 법칙, 빌런 보존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항상 군대에 가도 있고, 회사에 가도 있고, 부서를 옮겨도 있고, 말발을 할 때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빌런이 있는데, 제가 이분을 통해서 호오포노포노를 아주 체험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얘기가 길어가지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각자마다 자기의 역할이 있고, 그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해나가는 게 조직 생활이 잘 흘러가는 이제 방향인데, 당연히 각자마다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께서 자기의 역할을 다 못하는 거죠. 근데 뭐 거기까지는 사실 큰 일이 아니죠. 왜냐면 자기 일을 다 못해내는 경우는 그냥 너무 많은 경우고, 아주 일상적인 거에 불과하다 보니까 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분이 이제 자기를 못 해놓고서 이렇게 막 화살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참 황당하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둘이 일종의 좀 동병상련이 된 거죠. 둘이서 이제 막 화가 난 거예요, 같이. 이놈이 갑자기 이 사람은 왜 이러나, 그런 생각을 하고 하면서 일을 했던 거죠.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잘 못 해놓고서 왜 니네가 내 일을 안 해줬냐, 이런 식으로 진상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더불어서 이분이 우리보다 조금 더 선배였거든요. 물론 직급은 같은데 전부 다 팀원으로 이 조직 직제상에서 위치는 같은데 지휘 체계는 아니고 같은 팀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일을 해나가고 있던 건데요. 자기가 조금 선배라는 이유로 심지어 자기 일을 못한 거를 우리한테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제 크게 당황을 하고 대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워낙에 이제 빌런기가 심하다 보니까
전체 모든 사람들이 우리 둘 이외에도 다른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직원 1, 직원 2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분이 이러는 모습에 대해서 우린 전부 다 이제 손가락질을 막 같이 하고 있었죠. 아, 저거 이거 왜 이래 또라이 막 그러면서. 저는 거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한 달, 두 달 가까이를 잠에 들려고 하는 때도 이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막 진상 피우는 게 생각나서 막 잠도 안 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게 점점 심화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계속 가면 너무 이 조직이 유지가 될 수가 없다. 그 정도 판단까지 들어서 나머지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일반적인 경우였다면 그걸 계속 진행을 시켜서 큰 다툼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뭐 내가 딴 데로 가거나 그런 식의 이제 충돌이 강하게 발생해야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스토리의 흐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때 바로 갑자기 이게 나타났어요, 저한테.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왜냐면 이때는 제가 이 책을 읽기도 전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이 책을 읽고 보니까 제가 요걸 한 거더라고요. 이거를 그대로 이 상황에 적용을 시켜서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어떤 위에 상사한테 또 보고를 해서 이 사람이 미쳤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아주 큰 다툼을 만들고 아주 시끄러운 소요를 일으켜서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그런데 전 갑자기 욕을 한 거죠.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깊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그럴까? 왜를 갑자기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자기만 자기 잘못을 모르고 화살을 딴 데로 막 던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도대체 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할까? 를 생각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고의 흐름을 한번 써보면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화만 나다가 화가 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럼 공격성만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람을 이해를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왜 그러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된 거죠. 이게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냐면, 일단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이분께서는 자기 딴에는, 물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지만 자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같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자기가 약간의 선배이기도 하니까 후배인 사람들이 나를 좀 더 보살펴 줘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깊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각의 차이를 첫 번째로 이해하게 된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시각의 차이를 이해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 이전보다 조금 더 깊숙하게 이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뭐 이런 식으로 왜를 생각하다 보면, 그래서 두 번째에서는 나도 저 사람과 비슷하게 행동했던 때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생각이란 게 사람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깊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도 30년 넘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한 번을 이런 이상한 짓거리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성인 군자고 내가 아무리 뭐 착한 사람이라도 30년 인생에서 단 한 번을 이런 이상한 짓을 하지 않았을까, 그 질문이 닥치니까 나도 이 사람이랑 비슷한 행동을 다른 누군가에게 했을 수밖에 없구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물론 그게 내 기억에 남지 않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항상 때린 자는 기억을 못하고 맞은 자만 기억을 하잖아요. 그게 또 이제 인생의 진리 아닌가요?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 때린 걸 기억 못하면 이제 자녀들은 맞은 걸 항상 기억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긴 인생을 살아왔는데 한 번을 안 했을까? 뭐 한 번은 했겠죠. 근데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뭐 저는 이때 그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갑자기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처음에는 화만 나다가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물론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지만 자기의 시각에서 보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딴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도 있죠. 물론 그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 문제로 하더라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생각을 더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나도 이렇게 긴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런 약간 미친 짓거리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까? 내가 성인 군자일까? 과연? 나도 당연히 이런 짓거리를 했을 수밖에 없구나. 그 결론에 이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번 질문에서 한 번 더 진전되면 어디로 오냐면, 저 사람과 내가 같구나. 빌런. 결론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를 깨달은 거죠. 이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잘 보면 바로 이거예요. 호호포노포노에서 말하는 거랑 똑같죠. 호호포노포노에서 항상 맨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존재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완전히 같은 존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 저 사람을 탓할 이유가 없이 내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존재, 모든 사건, 모든 행동, 모든 물건, 모든 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 왜냐면 나는 너와 같기 때문에. 제가 이 경험 속에서 나와 이 빌런이 똑같다는 걸 깨달은 것처럼, 이 호오포노포노에서도 슈렌 박사께서 하는 게 딱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시타레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일원성, 나와 너가 같다. 그리고 당신은 부처님, 중생은 부처님과 똑같다. 이 경험에서 깨달은 통찰력이 같은 거라고 저는 봐요. 다시 말하면 이제 분리를 해소한 거죠. 저는 이 분리감을 없애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분리감이 심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이 저놈이 나한테 피해를 끼친다, 화가 막 나는 건데, 근데 아주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1, 2, 3단계를 거치니까 분리가 없어졌구나, 이 사람과 내가 같은 존재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죠. 여기까지 생각이 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는 현실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슈렌 박사께서도 그 정신병원 스토리를 말할 때 어떤 진찰도 하지 않았고 어떤 약물 처방을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의 내면을 정화했을 뿐인데도 이 환자들이 상태가 훨씬 호전됐다,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저도 여기서 이제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오니까 결국엔 이 사람에 대한 일단 화가 전혀 없어졌고, 그 이전에는 이 사람을 어떻게 조져야 되는가,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지고 화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공감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됐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우리 주위에서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갑작스럽게 퇴사를 했어요. 원래는 이분이 퇴사할 이유가 전혀 없던 사람이거든요. 웬만하면 이 업종에서 계속 오래 있는 그런 게 관행인 건데, 이분이 갑자기 퇴사를 해서 우리 인생에서 퇴장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전혀 만나뵐 일이 없게 됐어요. 이 경험이 호오포노포노에서 그 슈렌 박사님이 하는 그 말씀이랑 너무 비슷하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호오포노포노 라이프를 살고 있는 거죠. 이런 경험이 한 번인 게 아니라 이 비슷한 경험이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한 4번 정도 돼요. 일단 이런 걸 한번 겪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말하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문 있잖아요. 그 말들이 거의 뼈에 사무치게 도대체 그 말을 왜 해야 되는 건가 완전히 이해가 되죠. 그게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고 거의 뭐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아주 깊게 이해가 되거든요.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인생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말 그대로 분리의 해소가 가능해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도 공감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전혀 본 적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물론 어떤 말을 나누지 않아도 그냥 그 존재만 봐도 그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서 공감을 할 수 있게 되고, 마음만 먹는다면 그 사람들의 감정을 직접 느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래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맨날 하진 않지만, 심지어는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그런 지경에까지 이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가르쳐서 이제 분리의 해소다, 일종의 깨달음 상태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간 거다.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개념들이 옴, 일원성, 그리고 이제 우파니샤드에도 보면은 이 개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인도 철학 쪽에서 나와 너가 같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여러모로 인생을 살기가 참 편해지죠. 왜냐면 이렇게 분리가 심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적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높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성적이 더 좋아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승진을 더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경쟁심과 거기서 비롯되는 어떤 분노, 이런 부정적인 것들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근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경쟁심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공감이랑, 그 다음에 이 책에서도 계속 말하는 것처럼 이제 사랑만 남게 되는 거죠. 내가 전혀 모르던 사람에 대해서도 이 분리가 없기 때문에 공감을 할 수가 있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서도 이런 걸 할 수 있고, 그리고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다 주는 그 아주머니에 대해서도 내 어머니랑 똑같은 존재구나 라는 그런 진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 나를 도와주는 존재밖에 안 남게 되는 거예요. 이 분리감이 강하면 적밖에 적이 많아지는 거지만, 이 분리감이 해소되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남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제가 이 호오포노포노의 비밀이 그렇게 좋았던 큰 이유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분리감, 여러분은 분리감이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 그 분리감이 강한가요? 아니면 분리감이 약한가요? 그 지금의 상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